주인공 이 사장님은 1998년 우리나라가 IMF 외환위기로 휘청이던 시기에 제대한 지 3년 된 20대 후반 청년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제과점에서 월급 120만 원을 받으며 새벽 4시에 출근하고 밤 10시에 퇴근하는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고 통장에는 예금 5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을 믿었습니다. 가게들이 하나둘 문을 닫으면서 임대료가 크게 떨어졌고 원래 한 달 200만 원 하던 상가가 120만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사장은 과감하게 결심합니다. 본인 돈 500만 원에 부모님께 빌린 1,500만 원을 더해 1998년 10월 12평짜리 작은 동네 빵집을 차립니다. 간판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동 빵집, 매일 새벽 직접 굽는 빵. 하지만 그는 한 가지 원칙을 세웁니다. 싸게 팔지 말고 오래 팔자. 대신 맛과 신뢰로 승부하자. 가게를 연첫 해 연 매출은 7천만 원 정도였고 순이익은 1천만 원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장은 처음부터 매출이 아니라 순이익과 저축률에 집착했습니다. 2000년 기준 월 매출 약 800만 원에 순이익 250만 원일 때 그중 150만 원은 무조건 적금과 예금으로 쌓기 시작했고 월 생활비는 100만 원 선으로 고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03년쯤 통장에 모인 돈이 약 5천만 원이 됩니다. 직장인이었다면 상상하기 힘든 저축 속도였지만 답은 단순했습니다. 가게에 다시 투자하고 사치하지 않고 빚을 내지 않는 것. 2004년 인근 재개발 지역에 새 상가 분양 소식이 돌기 시작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빵집 하나 하면서 무슨 상가야, 거품이다라고 말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아침 가게에 나가면서 보던 사람들의 동선과 인구 흐름을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2004년 6월 분양가 1억 8천만 원짜리 1층 상가 한 칸에 계약금을 넣습니다. 그동안 모은 5천만 원을 계약금과 초기 비용으로 쓰고 나머지 1억 3천만 원은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때부터 그의 자산 그래프는 바뀌기 시작합니다. 2006년 상가 주변 아파트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상가 시세는 3억 원까지 오릅니다. 2년 만에 장부상의 평가 차익이 1억 2천만 원이 된 셈입니다. 여전히 그는 그 상가에 들어가서 두 번째 빵집을 운영했고 동네에서 빵 맛집으로 조금씩 유명해졌습니다. 2010년쯤 이 사장님의 상황을 정리해보면 본인이 운영하는 빵집 1호점, 월 매출 약 1,500만 원, 순이익 400만 원이고 상가 한 채 시세 약 3억 5천만 원, 적금 예금 현금성 자산 약 1억 5천만 원, 전세로 살던 집 보증금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부채는 상가 대출 약 1억 정도가 남아 있었지만 자산을 모두 합한 총액은 약 15억 원에 근접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중고차를 타고 점심은 가게에서 남은 빵으로 때우는 생활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냥 성실한 빵집 아저씨로만 알았지 그가 자산 10억이 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는 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2015년 정부 정책과 저금리 기조로 수도권과 지방 중소도시의 상가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 사장은 이때 빚을 줄이고 현금을 쌓는 전략을 택합니다. 그래서 2015년 상가 대출 1억 전액 상환하고 2016년에는 3억 2천만 원짜리 소형 아파트 한 채를 추가 매입했으며 빵집에서 나오는 월 400만 원 순이익 중 최소 200만 원을 계속 투자와 저축에 사용했습니다. 2020년이 되었을 때 그의 대략적인 재무 상태는 상가 시세 약 6억 원, 본인 거주 아파트 4억 5천만 원, 추가로 매입한 소형 아파트 시세 4억 원, 현금 예금 등 금융자산 약 2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총 자산 약 17억 원 수준, 부채는 1억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여전히 빵집은 동네에 단 하나, 프랜차이즈도 아니고 화려한 간판도 아닙니다. 2025년 기준으로 이 사장님의 추정 자산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층 상가 시세 약 9억 원, 본인 거주 아파트 시세 약 7억 원, 임대용 소형 아파트 2채, 합산 시세 약 12억 원 각 6억 원 가정, 금융자산 예금 채권 간단한 ETF 투자 등 약 5억 원, 빵집 운영권 및 영업권 가치 보수적으로 약 2억 원 추산, 총 자산은 약 35억 원에서 40억 원 사이로 추정됩니다. 그럼 이 사장이 말하는 비밀은 무엇일까요?
첫째, 벌리는 만큼 쓰지 않는다. 5월 매출이 늘어날수록 차를 바꾸거나 집을 넓히는 대신 그는 항상 생활비 상한선을 정해 두었습니다. 5월 20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삶을 300만 원으로 늘리지 않았고 남는 돈은 모두 다음 기회를 위해 남겨두었습니다. 둘째, 내가 매일 보는 곳에 투자한다. 그는 복잡한 주식 차트나 잘 모르는 해외 투자보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보는 상가와 동네 아파트에 먼저 관심을 가졌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 상권이 생기는 곳을 몸으로 느끼면서 자신이 이해하는 범위 안에서만 투자했습니다. 셋째, 사업은 한 곳, 돈 버는 길은 여러 곳. 빵집은 평생 한 가지지만 그 빵집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흘러가는 길은 여러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상가, 하나는 아파트, 하나는 금융상품. 이렇게 해서 빵집 소득이 임대소득과 투자, 수익으로 갈라지면서 눈에 보이지 않게 자산이 쌓였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지나간 동네 빵집, 동네 분식집, 동네 철물점 사장님 중에도 이런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화려하지 않게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자산을 쌓아온 사람들, 그것이 바로 한국의 숨은 부자들입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생활비의 한도를 정하고 내가 매일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곳부터 한 칸씩 투자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이 나는 평범해서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이나마 깨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